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 경계선을 그어주는 모델 Support Vector Machine을 알아볼게요. 여기 강아지와 고양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일자로 선을 그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선도, 이 선도, 이 선도 다 가능한데요. SVM은 이 중 어떤 선을 선택해야 이 둘을 가장 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그건 바로 선에서 각 그룹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선을 택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 여유가 있어 훈련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여전히 분류가 잘 된 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선에서 가장 가까운 각 클래스의 데이터를 support vector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선은 2차원 그래프니까 x 곱하기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목표는 경계선과 서포트 벡터 간 거리, 즉 마진을 최대화하는 세타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세타는 선의 기울기랑 절편 모두 포함해서 세타로 퉁친 거예요. 그럼 개념을 살펴봤으니 이 가장 좋은 경계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전에 퍼셉트론 모델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y값이 -1인지 1인지 예측해야 하는 fx 모델이 있습니다. 이때 알맞은 가중치 값 세타를 찾아야 해요. 세타 값을 0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x, y의 실제 데이터를 대입해서 풀어봐요. 만약 잘못 분류된다면 현재 세타 값에 learning rate 곱하기 실제 y값, x값 곱을 더한 값으로 세타 값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이건 모델 예측이 틀렸을 때 정답 방향으로 세타 값을 조금 수정해 주기 위한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답이 1인데 -1로 예측한 경우 y는 여기서 플러스 1이니까 실제로는 세타에 learning rate 곱하기 x값을 더해주는 것과 같죠. 그럼 가중치 세타 값이 더 커지면서 세타의 방향이 x방향과 더 비슷해집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여기 7,1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세타 값을 우리가 1,1, learning rate은 0.5로 처음에 가정했어요.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세타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1,1 더하기 0.5 곱하기 7,1을 계산하면 4.5, 1.5가 나옵니다. 1,1일 때보다 x값이랑 방향이 훨씬 비슷해졌죠. 반면 정답이 -1인데 1로 예측한 경우 y는 여기서 -1이니까 실제로는 세타의 learning rate 곱하기 x값을 빼는 것과 같아요. 그럼 가중치 세타 값이 더 작아지면서 x방향에서 더 멀어지겠죠. 그리고 이때 learning rate은 가중치를 한 번에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 정해줍니다. 보통은 특별히 튜닝하지 않고 1로 두는 경우가 많긴 해요. 하지만 개인 판단하에 더 크게 10 등으로 설정해서 예측이 틀릴 때마다 가중치 업데이트를 크게 줄 수 있고 혹은 더 작게 0.1 등으로 설정해서 예측이 틀릴 때마다 훨씬 섬세하게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현재 세타 값을 정했으면 거기에 모든 데이터 값을 대입해보고 여전히 틀렸다면 다시 세타 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제대로 된 세타를 찾는 겁니다. 본인이 틀렸는지 아닌지도 모델에게 계산식을 줘서 쉽게 판별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곱이 0보다 작은 경우 무조건 틀린 거니까요. 1인데 -1로 예측했거나 -1인데 1로 예측한 경우 두 곱은 항상 0보다 작고요. 반면 1인데 1로 잘 예측했거나 -1인데 -1로 예측하면 0보다 크죠. 아무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잘 맞추는 세타 값을 찾아내는 게 퍼셉트론 모델이에요. 단 보시다시피 두 데이터가 완벽히 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야 정답 세타가 존재해서 언젠가 세타 업데이트가 멈추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무한 세타 업데이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은 경계선은 처음 예시에서 보여드렸듯 이럴 수도, 이럴 수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류가 잘 되었으니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중에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선이 최고야 하고 SVM이 나온 겁니다. 그럼 마진을 최대화하는 세타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결정 경계선은 x 곱하기 세타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1, 오른쪽은 1로 분류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타가 2배가 되어도 10배가 되어도 x 곱하기 세타 값의 부호는 달라지면 안 돼요. 세타 값에 상관없이 이 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도 일정해야 하죠. 세타가 커진다고 마진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거나 작아진다고 전체 마진도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 양옆에 10을 곱해서 20x 더하기 10은 0이라고 해도 결국 같은 선이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키를 재는데 누구는 센티미터로 재고 누구는 밀리미터로 재요. 근데 160cm인 사람이 1600mm 사람보다 더 큰 건 아니잖아요? 숫자는 10배 커졌지만 사실 같은 키죠. 마찬가지로 여기 경계선에서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잴 때 기준을 똑같이 하기 위해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x 곱하기 세타의 절대값이 항상 1이 되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이 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그 마진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명을 단순하게 하려고 절편을 생략했지만 정확하게 2차원에서 결정경계선은 절편까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일반식을 x 세타 더하기 b로 바꿔 쓸게요. 결국 이 전체 식이 정규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세타는 경계선의 수직인 방향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왜 세타가 직교해야 하는지를 굳이 증명해 본다면 여기 선 위에 x1과 x2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식에 대입하면 x1 세타 더하기 b는 0, x2 세타 더하기 b는 0으로 각각 쓸 수 있겠죠. 그럼 두 식을 합해서 x1 세타 더하기 b는 x2 세타 더하기 b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식을 전개해서 x1 빼기 x2에 세타를 곱한 값이 0이 나옵니다. 이때 x1-x2는 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방향 벡터잖아요. 예를 들어 x1이 5,4, x2가 2,2라고 했을 때 x1-x2는 3,2, 즉 x2에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가면 x1이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지금 경계선과 방향이 일치하겠죠. 또 두 벡터가 90도로 만나면 내적이 0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개념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 1,0이라는 점이 있고 0,1이라는 점이 있어요. 둘의 내적은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되죠. 반면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내적이 양수가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내적이 음수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식에서는 방향 벡터에 세타를 곱하면 0이 되었으니 세타는 이 방향 벡터의 수직 방향이란 뜻이죠. 이걸 기억하고 그래서 결국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리식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일단 현재 경계선에서 아무 점 x를 택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 포인터에서 x까지 가는 거리는 xi 빼기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와 경계선 사이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세타는 경계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xi에서 x를 뺀 값에 세타 방향으로 프로젝션하면 그게 바로 선까지의 최소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타의 길이가 1인 방향 벡터여야 돼요. PCA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도 나왔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xi에서 x까지 거리가 3이라고 합시다. 이때 세타가 1이면 정확한 거리 3이 나오겠죠. 그런데 세타가 10이면 32, 100이면 300이 나올 거예요. 실제 거리는 3인데 말이죠.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길이가 1인 벡터로 변형해서 세타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세타를 세타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수학을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 세타가 3,4라고 합시다. 이때 세타의 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5죠. 그리고 길이 1인 유닛 벡터로 만들려면 원래 세타를 이 5로 나눠주면 되니까 5분의 3, 5분의 4가 되잖아요. 길이가 정말 1인지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거리는 xi에서 x를 뺀 값에 길이가 1인 유닛 벡터가 된 세타를 곱해서 구할 수 있죠. 세타 크기분의 1을 밖으로 빼고 분모에 있던 세타를 괄호 안으로 보내볼게요. 여기서 x는 x 곱하기 세타 더하기 b는 0인 경계선 위의 점이었으니 x 곱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i 곱하기 세타 더하기 b는 정규화해서 1이어야 했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리, 즉 SVM 모델이 최대화해야 하는 마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졌죠? 다시 말해 마진을 최대화하려면 세타 놈, 즉 세타의 벡터 길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마진만 크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모든 데이터가 올바르게 분류되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모델이 엉뚱한 곳에 선을 긋고 마진이 다 커졌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 경계선 사이 정규화된 거리값은 항상 1이 되도록 맞춰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변형해 볼게요. 앞에서 perceptron 개념을 볼 때 올바르게 분류된 데이터면 실제값과 예측값의 곱이 항상 양수가 되었어요. 이걸 반영해서 절대값 부호를 없애고 실제값 yi랑 곱해 이 값이 항상 1보다 같거나 크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yi, xi 세타 더하기 b 값이 1 이상일 때 세타 논분의 1 값이 최대화되는 세타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어떻게 구했죠?
PC의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라그랑주 승수법을 쓰면 됐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때 설명드린 라그랑주 승수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제약 조건에서 1을 왼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값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0과 같거나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되니까요. 라그랑주 승수법을 쓰려면 제약 조건 부분의 식을 0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KKT 방법을 써야 합니다. 부등식 제약 조건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다음에 오는 모든 수학적인 부분을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영상에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직접 수학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각 클래스 데이터에서 경계선까지 거리가 각각 세타 논분의 1이니까 사실은 전체 거리로 고려해서 세타 논분의 2가 최대화되어야 하는 건데 뭐 세타 논분의 1이나 세타 논분의 2나 분모 세타 값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 결국 같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크기가 들어가는 경우 이후 계산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그냥 제곱을 씌워줍니다. 앞에 2분의 1 곱합니다. 어차피 세타 제곱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나 2분의 1 곱하기 세타 제곱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변형한 후 KKT를 계산해 보시면 미분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다양한 문제에 SVM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으면 SVM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직선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땐 커널 트릭을 쓰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직선으로 분류가 안 될 것 같은 데이터지만 더 고차원에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선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SVM을 훈련시킬 때 데이터를 그대로 넣지 않고 두 데이터의 내적값을 넣는 덕분인데요. 이렇게 접근하는 SVM을 듀얼 SVM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지금까지 다룬 건 프라이머 SVM이었고요. 아무튼 원래 데이터를 고차원 좌표의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하지 않고도 고차원에서 두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원래 공간에서 우리가 보기엔 곡선으로 분류를 했네 싶은 고차원에서의 직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커널이 변환된 고차원 데이터의 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트릭이다 해서 커널 트릭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커널 트릭을 활용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커널을 리니어로 설정하면 데이터를 별도의 고차원 변화 없이 현재 공간에서 선형 결정 경계를 학습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프라이머 SVM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커널 트릭이니까 훈련할 때 데이터 자체가 아닌 데이터 간 내적 값을 쓰거든요. 두 번째는 다항 커널입니다. 정확히 몇 차항까지 고려할지 내가 결정해서 그 안에서 분류선을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은 가우시안 커널입니다. 우리가 차수를 정해줄 필요 없이 알아서 두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고차원을 찾아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한 차원 효과를 낸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만약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실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별로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점은 마진 안에 들어와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점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이럴 땐 조건을 좀 완화해주는 slack variable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SVM 조건에서는 y, x, 세타 더하기 b 값이 1보다 같거나 컸잖아요. 근데 소프트 SVM에서는 1에서 여유 변수를 빼줘서 조건을 완화하는 거죠. 이 값은 당연히 항상 0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위반 정도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0과 같으면 모든 데이터가 마진 밖에 다 잘 있어야 한다는 거겠고요. 어떤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0에서 1 사이면 마진 안에 데이터가 들어온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겠고요. 1이면 결정 경계 위에 데이터가 있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거죠. 1보다 크면 아예 경계선을 넘어가서 잘못 분류된 것까지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SVM에서 최적의 경계선을 찾으려면 2분의 1 세타 제곱을 최소화해야 했던 원래 식에 더해 모든 데이터에서 나온 총 크시값의 합도 최소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때 페널티를 얼마나 강하게 줄지 조절하기 위해 크시값 합에 C를 곱해줄 건데요. C가 커지면 전체 벌점이 커지니까 모델은 더 엄격하게 틀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주 빡빡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추는 선을 찾겠죠. 너무 그러면 오버피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C가 작으면 벌점이 작아지니까 모델은 이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 여유 있게 다 포용하자 라고 할 거예요. 잘못하면 언더피팅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C 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0.01, 0.1, 1, 10, 100 등으로 여러 후보를 두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최적의 C 값을 골라요. 그리고 아무튼 이 최적화 식도 라그랑주 승수법과 KKT를 활용해 풀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페이지 정리해 볼게요. SVM은 서로 다른 그룹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결정 경계선을 찾아주는 모델이었어요. 이때 단순히 아무 경계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 그룹에서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인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분류선과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인 마진을 최대화하는 경계선을 찾습니다. 쭉 계산해보니 결국 y의 x 세타 더하기 b가 1과 같거나 클 때 2분의 1 세타 제곱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귀결되었고요. KKT를 활용해 최적의 세타와 b를 구할 수 있었죠. 듀얼 SVM은 커널 트릭을 활용해서 SVM을 훈련할 때 데이터들 간 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고차원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도 현재 우리가 보기엔 곡선 같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직선으로 분류한 경계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커널 종류에는 고차원 변환 없이 현재 공간에서 선형 결정 경계선을 찾는 선형 커널, 몇 차원까지 고려할지 우리가 직접 결정해주는 다항 커널, 알아서 두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고차원을 찾아내는 가우시안 커널이 있었죠. 소프트 SVM은 슬랙 변수를 사용해 모델이 좀 더 유연하게 마진 안에 있거나 경계선 위에 있거나 경계선을 넘어간 데이터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최소화해야 하는 목적 함수에서도 슬랙 변수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때 슬랙 변수에 대한 페널티를 조절하는 C 값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C가 너무 크면 오버피팅이, 너무 작으면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참고로 SVM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쓰이지만 사실 여러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분류에 쓰이면 SVC라고 하고 회귀에 쓰이면 SVR이라고 불러요. 파이썬에서는 scikit-learn에 들어가 있고요. 각각 scikit-learn.svm.svc와 scikit-learn.svm.svr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VC에선 필요에 따라 커널 함수를 사용해 linear, poly, RBF로 지정해 줄 수 있죠. 다항 커널을 사용할 땐 degree로 차원을 정할 수 있고요. 소프트 SVM을 사용하고 싶으면 슬랙 변수를 얼마나 허용할지 정하기 위해 C를 조절하면 됩니다. 1이 기본값이에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